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에서 여전히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홍콩 행정장관이 공식 사과까지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103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 이후 지난 일주일간 홍콩은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와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사퇴의 심각성을 느낀 람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며 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6일 2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홍콩 정부가 언제든 다시 송환법 통과에 나설 수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송환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시위에 람 장관은 오후 8시 30분에 낸 성명에서 정부 업무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홍콩 사회에 커다란 모순과 분쟁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시민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송환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정안 추진을 중단했고 이를 다시 추진할 시간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송환법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람 장관이 이처럼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행정장관이 직접적인 사과를 함으로써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사과와 내용이 그동안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것과는 괴리가 좀 있는데요. 네. 시민들은 사과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홍콩 민주당의 제임스 토 의원 역시 람 장관의 사과를 거부하면서 진실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AFP 통신은 람 장관의 사과 성명은 사퇴 요구와 법안의 완전한 폐지, 또 최루탄과 고무총을 사용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홍콩 시민들이 그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람 장관은 계속 홍콩 행정수반으로서 업무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고요. 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도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는 경찰관의 사명이라고 옹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입법회의 조례 심의를 막기 위해서 포위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으로 강경 진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15일에는 송환법 반대 고공농성을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람 장관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행정수반의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요. 이 당시 정무장관이었던 그는 시위대 강제 해산과 더불어서 1000여 명에 달하는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네. 이 79일간의 시위를 완벽하게 진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그때처럼 강제 해산과 강경 진압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분명한 건 이번 시위는 또 우산혁명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일 텐데요. 네네. 또 시위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민중가요죠. 이물미안 행진곡이 등장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위는 단순히 범죄인 인도 법안 자체만을 문제 삼아서 벌어진 시위가 아니라 그동안 중국 정부와 중국 본토인들로부터 받아온 부당한 억압과 향후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한 홍콩인들의 강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네. 따라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 세계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영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대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홍콩 시민들 역시 전 세계를 향해서
다양한 언어로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14일 저녁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날 그 홍콩 도시민 차터가든 공원에서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 또 지난 12일 시위 때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어머니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나와서 광둥어와 한국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그는 이 노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라면서 영화 변호인과 택시 운전사 1987 등을 본 홍콩인들은 이 노래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2017년 100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며 우산 행진곡으로 노래를 바꿔 부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런 시민들의 시위로 일단은 홍콩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강경했던 중국 정부도 좀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6일 중국 신화통신은 전날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정부는 송환법 추진을 보류한 홍콩 특별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람 장관이 법 추진을 중단 결정하기 전에 이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다고 16일 보도를 해서 중국 정부가 이 법안 연기 결정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반인권 국가로 낙인 찍혀서 비난받는 사태를 피하고 싶은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과 함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또 무역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내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홍콩의 시위로 인해서 대만에서도 반중 기류가 커지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홍콩의 상황을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라는 나라가 좀 저도 생소한데 전국이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요.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400만 명 정도 된다고는 합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계속 인구 유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35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 작은 나라인 몰도바에서요. 최근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급기야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친서방 세력인 민주당 인사들이 한꺼번에 몰도바를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2월 24일 몰도바에서는 총선이 치러졌는데 여기서 기존 집권당인 민주당이 101석의 국회의원 의석 가운데 3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는데요. 친러시아 성향의 사회주의자당이 35석 그리고 친서방 성향의 정당연합인 아쿰이 26석을 차지하면서 연정 구성에 들어갔고 지난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사회주의자당과 아쿰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를 하고 아쿰에 속한 행동가 연대당 여성 지도자인 마이아 산두를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재집권에 실패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출국까지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총선이 지난 2월에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총선 직후 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 당시 주로 내정을 책임지는 총리는 친서방 세력인 민주당 출신이었고요.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친러시아 세력인 사회주의자당 출신이었는데요. 네. 이 파벨 필립 총리가 이끌어온 민주당 주도의 기존 내각은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구성된 이 새 연립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몰도바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고리 도돈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친러 성향의 도돈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갑자기 몰도바 내에 2개의 내각과 2명의 대통령이 공존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14일 갑자기 민주당 내각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는 곧 이어서 5대의 전용기를 이용해서 집단 출국을 해버린 겁니다. 네, 뭐 어느 나라에나 사실 대립하는 정치 세력들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건데 네네.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집단적으로 출국했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네. 당사자들의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요, 15일 보도문을 통해서 블라디미르 플라호트니우치 대표 등이 새로 들어선 정부의 조사를 피해서 해외로 도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플라호트니우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간 출국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 구성된 내각의 총리를 맡은 마이아 산두 총리는 플라호트니우치가 어디를 가든 그가 저지른 범죄를 밝혀서 처벌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대충 어떤 그림인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실 텐데 네. 사실 2015년부터 몰도바에서는요, 당시의 연립정부가 연루된 거액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몰도바 GDP의 13%에 달하는 10억 달러가 주요 세계 은행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은 고스란히 집권 세력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5만여 명의 시민들이 10억 달러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수도 키시네프의 주요 도로를 점령을 했는데 이 세기의 횡령 사건이 터진 후 몰도바에는 극도의 정치 혼란이 지속되면서 몇 개월 사이에 3차례나 정권이 바뀌고 이 몰도바의 화폐인 레우의 가치가 불과 몇 개월 만에 30%나 떨어지면서 수입산이 대부분인 식료품 가격과 연료비 그리고 집세가 폭등하는 등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2010년에 몰도바 민주당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정계에 공식 입문한 언론 재벌 블라디미르 플라호트니우치 역시 부패 스캔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체로 몰도바를 빠져나간 민주당 인사들 대부분이 몰도바 국민들을 오랜 시간 분노하게 만든 부패 스캔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